장난이야 장난. 합시다. 자, 뭐죠? 4번 내용은 내가 지금 눈이 안 보여서 나 지금 아침에 안 보이네요. 이 구간에서 저번처럼 잘 읽지 못하겠어요. 네. 이해됩니까? 네, 한글 이해됩니까 이거? 한글? 잘 이해 안 됩니까?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안 보여서 못 읽겠어요. 네. 그럼 갑시다. 여기 두 장이네. 자, 기분이 아까 전에 무엇을 고려하면이라고 했죠? 무엇을 고려하면. 컨시더링의 뜻이 있어요. 무엇을 고려하면. 자, 뭘 고려하면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죠. 아까처럼 주어가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가 왔네? 누가 왔지? 인지된 이동이죠. 인지된 이동을 고려하면 최근 몇십 년간에 걸쳐서 이건 주어 동사가 안 나왔네요. 그죠? 인지된 이동이니까 이 인지된 이동은 그죠? 어디에서? 최근에 데케이지가 10년이죠. 10년인데 10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데케이지가 10년, 몇십 년이죠. 최근 몇십 년 동안 인지된 이동, 인식된 이동, 그죠? 인지된 이동을 고려하면 어디에서? 서양 세계에서, 적어도 서양 세계에서 어디로 인식된 이동이냐면요, 여기서 여기로 인식된 인지된 이동입니다. 산업사회에서, 산업적인 것에서 뭐로? 포스트니까 후기란 뜻이에요. 죄송해요. 불 켜는 게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저쪽 데스크 있는데 저쪽에 있을 거예요. 어디에서? 산업에서 후기 산업화 사회로의 이동인 겁니다. 알겠죠? 산업에서 후기 산업화 사회로의 이동. 그 이동을 갖다가 이동에 몇십 년간의 인지된 이동을 갖다가 고려해 본다면 일로 해서 일로 이동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는 산업화 사회는 좀 알겠는데 후기 산업화 사회가 뭔지를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동했나 보다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고려해 보면 계속적이죠. 어쨌든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걸 고려해 보면 계속적인 의존은요. 계속적인 어떤 의존이냐? 여기에 의존이에요. 정보 경제 기업들이죠. 회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비즈니스를 얘기하는 거죠. 컴퍼니를 얘기하는 거죠. 정보 경제 기업의 계속적인 의존. 어디에 대한 계속적인 의존이에요? 정보 경제 기업의 이런 계속적인 의존. 어디에 관한? 이건 물질적인이죠. 물질적인 인프라스트럭처 기반 시설이죠. 그리고 뭐에 대해서? 매니플레이션 하면 조종에 대해 조종이나 통제, 조작 이런 거죠. 어떤 것? 물리적인 물건이죠. 물리적인 사물. 물리적인 사물은 뭐겠습니까? 이건 물체죠, 물체. 알겠죠? 그죠? 뭐냐? 물질적인 기반 시설과 물리적인 사물의 조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종이. 그럼 엔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와, 이거 문장이 어렵네. 여기까지 읽게 되면. 자, 여기와 여기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물질적인 기반 시설과 물리적인 사물, 물체에 대한 조종에 관한 정보 경제 기업의 그러한 의존, 계속적인 의존은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졌습니까? 전치사로 전명구로 꾸며주고 있죠. 전명구로 뒤에서 이어지고 있죠. 엔드도 이어지고 있죠. 이 의존이 놀랍다는 겁니다. 서프라이징하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랍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처음으로 놀랍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존하면 안 되는데 이런 뉘앙스죠. 의존하고 있다는 게 놀랍다는 겁니다. 이것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역설적인, 패러독시컬 하면 역설적인 모순적인 거죠. 역설적인, 모순된. 패러독시컬. 역설적이고 모순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아시겠죠? 그런데 것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놀라운 정도라는 겁니다. 아마 선생님은 정보를 여기서 잡아낸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있습니까? 정보, 경제와 기업입니다. 즉 정보, 후기 산업화 사회는 정보를 다루는 거라는 거예요. 어떤 것? 그냥 산업화 사회는 어떤 거예요? 산업화된 사회는 바로 여기서 얘기한 물질을 다 중심으로 하는. 그죠? 우리가 얘기한 자동차, 기계, 조선 이런 물질을 중심으로 하는 것에서 지금 정보를 중심으로 옮겨갔잖아요. 그런데 정보를 그런 다루는 기업이 아직도 물질적인 기반 시설과
물체 어떤 사물, 물리적인 사물의 조종에 의존한다는데 그게 놀랍다는 겁니다. 정보를 기반으로 옮겨가는. 자, 뭐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뭐에도 불구하거든요. 그죠? 뭐에 반복되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복되는 주장이냐면 이런 반복되는 주장이죠. 그죠? 어떤 것 정의적인 특징. 뭐의 정의적인 명확한 특징이냐면 여기 정보화 사회가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 정보화 사회 여기 한번 있었고 또 여기에도 있었죠. 정보 경제 기업. 그죠? 이게 지금 다 열로 연결되는 거예요. 후기 산업화 사회로 연결되는 거죠. 알겠죠? 이 정보화 사회의 명확한 이거는 정의를 내리는 이란 뜻이니까 이것의 명확한 특징이 명확한 분명한 특징이 정의적인 특징이 이게 주어져. 뭐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바로 displacement 이탈이다. 그죠? 이탈이다. displacement 벗어나는 거예요. 장소에서 벗어나는 거 displacement. 어떤 것? 이탈, 이동이다. 어디에서? 우리 경제에서의 이탈, 이동이다. shift. 알겠죠? 어디? 물질 경제. 물질 경제에서의 이동이라고. 이동이라는 뭐에 의한? 정보에 의한. 이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까지. 정보에 의한 물질 경제의 이동입니다. 알겠죠? 정보에 의한 물질 경제의 이동. 뭐로? 정보로의 이동이다라는 그런 반복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누가 얘기했어요? 와이어드 매거진이라는 그런 잡지가 있나 봐요. 편집자 케빈 켈리가 그것을 묘사했던 것처럼. 그죠? 다시 한번 와이어드란 잡지예요. 그거의 편집자 케빈 켈리가 묘사한 것처럼 아이고 이제는 정보화 사회니까 정보에 의한 물질 경제에서의 이탈이 바로 뭐다? 정보화 사회의 명확한 특징이다. 라는 주장, 거듭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또는 하나 더 들어요. 심지어 좀 더 간결한 컨사이스가 간결한이에요. 심플한 거예요. 기억할 만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아주 간결하고 기억할 만한 멋진 말이 있다는 거죠. 어디? MIT의 교수 누가 얘기했습니까? 니콜라스 네그로폰트라는 사람의 아주 간결하고 기억할 만한 단어에서조차 그죠? 단어에서조차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불가피한, 피할 수 없는 이동, 불가피한 이동이다. 그죠? 뭐라고 불가피한 이동이라고 했어요? 너무 멋있다 이 말은. 원자에서 비트로. 이 말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아요, 그죠? 원자라는 건 물질을 기본으로 한 단위죠. 즉 물질에서 이게 정보죠. 비트 단위니까 정보 단위니까. 이게 즉 이 말은 뭐예요? 물질에서 이게 우리 정보의 비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물질에서 정보로 이걸 이런 말로 멋지게 표현한 거죠. 이라는 불가피한 이동이라는 이 사람의 간결하고 기억할 만한 단어에서조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반복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해되겠죠? 여기까지가 반복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What has in fact occurred? 사실상 벌어지는 것은 이거 어렵습니다. 사실상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임팩트를 묶어주면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물질에서의 경제활동은 축소되든가 해야 되는데 이해되겠어요? 근데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것은 대규모의 증가라는 겁니다. 어디에서의 대규모의 증가예요? 바로 물질 경제에서의 대규모의 증가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물질 경제에서. 여기가 안 줄었다는 얘기죠. 지금 뉘앙스가.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일로 갔으니까 이게 줄어야 되는데 이 물질 경제 이게 활동이 안 줄었다는 거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놀랍지 않다고 그랬죠. 그죠? 여전히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어려우니까 쭉 해석하면서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 이 부분 좀 다시 해주세요. 이렇게. 어려워요. 넘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번 쭉 해석해 보세요. 또 선생님 구조 좀 가르쳐 주세요. 다시 질문해 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걸로 갈게요.
답은 몇 번입니까? 그래서 답은 4번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것은 what has in fact occurred. 대규모의 증가입니다. 4번에 우리의 상호작용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물질적인 환경과 물리적인 환경과. 알겠죠? 물리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이 줄어야 되는데 거기서 증가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죠? 그 나올 수 있는 게 4번밖에 없죠. 나머지 1번은 우리의 의존성, 뭐에 있어서의 공간적인 인식에 있어서의 스페이셜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공간에 이런 뜻입니다. 스페이스의 형용사형이에요. 공간적인 인식에 관한 우리의 의존성, 이건 아니고. 2번은 모노폴리제이션. 모노폴리가 뭐예요? 독점이죠. 모노폴리가 독점이니까 모노폴리제이션 하면은요 독점화, 디지털 기술의 독점화, 그런 건 아예 없죠. 3번은요 양입니다. 퍼스널 데이터, 개인적인 데이터의 양의 증가, 우리가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그런 거 없죠. 지금 물질적으로 줄지가 않았다, 그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5번은요 경쟁적인 환경이죠. 어디에 있어서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뭐 늘 있었던 거고. 답은 4번. 물질적인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의 증가가 오히려 참 신기하다 이거죠. 이런 걸 보여야 됩니다. 정의를 atom에서 from atom to byte까지 얘기하고 있는 판에, 그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질 경제에서 이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보화 사회에 의해서, 그죠? 여전히 물질 경제에 의존하고 있다는 거, 오히려 증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 이게 참 신기하다, 역설적이다, 패러닥시컬까지는 아니어도 놀랍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조금 계속 이어가보겠습니다. 이건 100% 나올 것 같아요. 이 얘기는요. 자, 인포메이션이 나왔습니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정보 기술은요, 허락했습니다. 뭐를 허락했냐면, 요런 사실을 허락했습니다. 요거는 글의 순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데 빈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보 기술은요, 허락했습니다. 얼라워 A 주죠. A가 B 하도록 허락했다 이겁니다. 그죠? 인간이 뭐 하도록 허락했습니까? 아직 안 끝났어요. 그죠? visualize, 시각화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또 뭐를 허락했습니까? exploit, 이용하도록, 또 이용하다죠. 시각화하고, 탐구하고, 이용하도록. 우리의 환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죠? 우리의 환경과 동떨어져서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우리의 환경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하는 걸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투부정사 목적보로 나온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보화 기술이 오히려 인간이 세상을 더 잘 이용하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다 잘 이용하게 해줬다는 거죠. 옛날에 석유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못 캐냈단 말이에요. 이제는 위성으로 쫙 빠져 석유 있을 때만 톡톡 캐내면 되잖아요. 오히려 유전이 발달하는 거죠. 1970년대만 해도요, 이때만 해도 석유가 떨어졌다, 석유 떨어진다, 난리가 났었어요. 석유 떨어진다라고. 1970년대 난리가 나고 석유 파동 나고 막 그랬대요. 선생님도 이때는 잘 모르겠어요. 초반에 막 난리가 나고 이랬대요. 그런데 석유가 지금까지 안 떨어지고 있죠. 이미 석유 떨어졌어야 돼. 그때 얘기하면 10년, 20년 안에 떨어진다고 그랬거든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채굴량은 있는데 그걸 파내는데 돈이 더 많이 드는 거야. 그럼 파낼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기술이 발달해서 더 깊은 곳에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더 값싸게 빼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석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지구상에 존재해서 석유가 아예 없어지게 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린대요. 예. 왜냐하면 기술이 그만큼 자꾸 발달하니까. 뭐 2050년까지 간다나 55년까지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석유로 인한 것보다는 이제 지금 수소나 이런 걸로 많이 이제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되고 있겠죠. 계속 가보면요, 우리는 travel, 우리는 더 여행을 많이 합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하고, 즉 이게 물질의 세상과의 교류죠. 정보화 사회. 그리고 컨슘, 소비합니다. 더 많은 것을 소비합니다. 좀 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오염시킵니다. 좀 더 광범위하게, extensively. 좀 더 광범위하게 오염을 시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예전보다 더. 자, 이 물질의 양입니다. 어떤 물질의 양이냐? 이동하는 물질의 양이에요. 우리 이 지구죠. 더 플래닛 하면. 지구 주변에 이동하는 물질의 양은 늘었죠. has increased.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늘어났습니까? 극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극단적으로 아주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 비해서. 그죠? 최근 몇 년간. 그죠? 악역을 하면은 논쟁의 여지 없이 이건 확실히 이것만큼, 그죠? 확실히 직접적인 결과로서, 그죠? 확실히 뭐에 디지털 레볼루션 하면 디지털 혁명이죠. 이게 혁명이죠. 그죠? 디지털 혁명의 직접적인, 그죠? 결과 때문에 그럴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틀림없이 확실히 이런 뜻입니다. 악어블리는요. 악어블리는 틀림없이 확실히 이것은 뭐 때문에 이렇게 늘어난 거냐면요. 직접적인 결과, 디지털 혁명의 직접적인 결과 때문에. 그래서 결과로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뭐뭐로서. 뭐뭐로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로서 틀림없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늘어났을 거라는 겁니다. 사실상 이러한 증가는요. is not only 뭐일 뿐만 아니라 이거일 뿐만 아니라 그죠? 어떻게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정보와 기술에 의해서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이해하시겠습니까? 즉 이전에 캐낼 수 없었던 석유를 캐낼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에 의해서 뭐가 되기도 해요. 이렇게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의해서 현재 요구되고 있다는 겁니다. 아예 정보와 기술이 부추기고 있는 친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물질적인 발전. 요건 별표입니다. 여기 이 글이 어떻게 보면 이 글의 주제거든요. 주제니까 이건 빈칸 문제나 영장 문제로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이 여기와 여기 부분이 딴 단어로 바뀌어서 나오는 거죠. 이건 물질적 상호작용에서의 증가는 그죠? 이것에 의해서 어떻게 됐다? 일어나진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일어나진 측면이 있다. 야기된 측면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럼 코즈드 같은 거 들어갈 수 있죠. 알겠죠? 코즈드 같은 거. 이거 어떻게? 이것은 직접적인 단어는 이 단어랑 비슷하죠. allowed 허락되어진 것이 있고, 그죠? 가능하게 된 거니까 허락되어지다 이걸로 바뀌었을 수 있고, 그죠? 또 정보와 기술에 의해서 야기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증가는 그죠? 야기된 것을 코즈들을 써도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단어들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require는요, 그것에 의해서 요구되다, 원해지다, 필요되어지다. 요구되다니까 뭐 이거 다른 단어 쓸 수 있는 거죠. requested, 그죠? request라든지 demanded라든지 또는 ask를 쓸 수도 있겠죠. 이게 요청하다, 요구하다가 있습니다. 요구되어지다 이런 단어를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쉬운 단어도 ask 같은 거. 요구하다가 require 말고 requested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원해지다. 또 demanded 요구되어집니다. 요즘에는 많이 쓰는 단어 같지는 않은데요. 뭐 이것도 되죠. 요구되어집니다. ask드라든지. 이해되겠어요? 네, 원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거 아주 좋습니다. 4번은 거의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가셔야죠. 6번 한번 가봅시다. 6번은 4번보다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네, 6번. 지우는 동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지울 테니까요. 오늘은 딱 2시까지만 하고 가세요, 집에. 이나가도 좋습니다. 중간에 한 번 더 쉴게요. 실리가 끝나면 한 번 쉴 테니까. 다음에 한 6개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자신 없는 사람은 한글을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한글을 이해하고만 들어가도 훨씬 강의가 부드러워요.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좀 한글이 잘 안 보여요. 자, 가봅시다. 이 한글은 폰트가 8 정도나 7 정도 되는 것 같고 이 영어는 폰트가 한 9에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9에서 10까지는 보이는데 내가 그보다 작은 건 이제 2개로 보이고 안 보이고 큰일 났어. 아니 햇빛은 잘 보여요. 이렇게 어두운 빛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보통은 내가 이런데 강의 자료를 쓰려면 비포로 뽑거든요. 딴 데서는 A3나 여기 비포가 아니잖아. 안당하네. 자, 일단 가보겠습니다. 4번 가볼게요. 6번인가요? 6번 가보겠습니다. As you go about your day. go about이라는 단어는요, 은근히 많이 나오네요. 이 단어가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뭐뭇을 시작하다, start의 뜻이에요. 뭐뭇을 시작하다, start. start your day. 이거랑 같은 거예요. 알겠죠? 당신이 뭘 시작할 때, 당신이 하루를 시작할 때, 그죠? 당신은 눈을 뜨고, 당신이 하루를 시작할 때, 당신의 눈이 open, 열리고, 그리고 당신은 별 노력 없이, effortless 하면 힘겨움 없이 그냥 쉽게, 이런 뜻이죠. easily의 뜻이죠. 노력 없이 쉽게, 이 뜻이죠. 쉽게 understand,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의 눈은 뜨고 당신은 어떻게 됩니까?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뭐를 이해하게 돼요? 정보의 대부분을 이해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보가 어떤 정보예요? 들어오는 정보죠. 어디에 들어옵니까? 그것들에 들어오는 정보입니다. 대미 가리키는 건 뭐겠습니까? your eyes죠. 당신의 눈에 들어오는 그 정보를 어려움 없이 읽어내는 거죠. 그렇지. 나도 그냥 여러분 보면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마치 뭐와 같냐? 이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이 시간에 낀 건 뭐겠습니까? 방금 얘기한 거. 눈을 뜨고 별 노력 없이 눈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정보를 이해하는 거. 그죠? 별 노력 없이 당신이. 그죠? 그 눈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정보를 이해하는 거. 바로 앞문장이에요.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간단한 일 같다는 거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지능이 떨어진 친구들도 이건 다 하죠. 그죠? 그러나 like the song 엠엠엠박 맞나요? by Hanson. 이 노래 뭔지 모르겠어요. 이 노래에서처럼 명백한 단순성이 이거 명백한 겉으로 보이는 두 가지 뜻이 있죠. 여기서는 명백한이라고 해석해도 되고 겉으로 보이는 이 뜻으로 보여도 되겠죠. 겉으로 보기에 그죠? 그런 단순함이 그래 이거 당연하지 눈에 들어오는 거 이거 누가 못해. 단순함이 뭐일 수 있습니까? 그 단순함은 착각입니다. 환상입니다. 착각이나 환상, 환영 이런 뜻이죠. 아니라는 거죠. 착각이라는 거죠. 이게 되게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쉬운 일처럼 느껴지냐? 인간이 진화하면서 스스로의 덕분이 아니라 인간이 유전자 덕분이죠. 인간이. 실은 눈에 여러분 생명 초등학교 때 배웠죠. 눈 망막에 맺히는 이 레티나라고 그러죠. 망막에 이 망막에 맺히는 상은 거꾸로 맺히게 돼 있어요. 거꾸로 빛이 들어갈 때. 여러분 지금 내 망막은 거꾸로 원래 이렇게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거꾸로. 귀신입니까? 완전히 거꾸로 보이고 이렇게. 근데 다시 뇌로 신호를 보냈는데 뇌에서 바로 해석하도록 잡아주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망막에 맺히는 건 거꾸로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거꾸로 맺히는데 그걸 뇌에 신호를 보냈을 때 어렸을 때부터 눈을 뜨고서 인식을 그렇게 하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죠. 눈에 보이는 해석, 눈에 보여서 이게 인식한다는 게 명백한 단순성이 착각인 것입니다. 인간의 시력은요, 이 인간의 시력 시스템은요, 시각 시스템은 정말로 복잡하다는 겁니다. 방금처럼 그런 거 하나만 봐도 복잡하죠? 인간의 시각 시스템은 정말로 복잡합니다. 복잡한이라는 단어 항상 이 단어 염두에 두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complicated. 이 단어 하나는 꼭 가지고 있어야겠습니다. 복합적이다. compound라는 뜻도 있죠? 그죠? compound. 복합적입니다. 자, it just doesn't feel 여기 나오네. 그것은 복잡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이 이게 의식이고 의식적인 마음이니까 우리의 의식이 있는 정신이 이런 뜻이죠. 우리의 의식의 정신, 마음이 어떻기 때문에 spared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be spared 하면요. 스페어 타이어라고 있죠? 예비로 되는 거. 그래서 이거는요. 뭐뭇을 예비로 둔이라는 뜻도 있지만 면제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뭐뭇을 갖다 면제하다. 의무나 이런 것이 면제됐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돼 있다? 우리 의식의 마음이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모든 것에 대해서 그죠? 뭘 제외하고는요? 이걸 제외하고는 최종적인 결과물이에요. 최종적인 산물입니다. 최종적인 제품이기도 하고요. 결국 최종적인 결과물이라는 건 뭐냐? 내 눈에 들어와서 현재 의식하고 있는 거. 그 최종적인 결과물을 제외하고는요. 내 눈에 들어와서 딱 눈에 뜨는 이것을 제외하고는요.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It's kind of like buying a jar of peanut butter. 그것은 일종의 뭐와 같냐? kind of 일종의 뭐와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뭐뭐와 같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와 같냐? 사는 것과 같습니다. 뭐와 사는 것과 같냐면 한 단지에 피넛버터, 땅콩 버터를 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눈이 처리하는 그런 모든 정보를 처리하는 모습.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이건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것은 일종의 한 단지에 땅콩 버터를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갑자기 땅콩 버터에다가 식빵 발라서 먹고 싶다. 진하게 바르면 되게 맛있죠?
우리 점심 때 그거나 먹을까? 저기 뭐야 저쪽 마트 가가지고 땅콩버터 하나랑 저기 식빵 사와서 먹을 사람 있습니까? 먹을 사람 있어요? 없으면 말합시다. 내가 뭘 기대하겠어요? 내가 뭘 기대하겠어요? It feels simple. 그것은 간단해 보입니다. 알겠죠? feel 다음에 형용사. 그것은 아주 단순해 보여요. 땅콩버터를 사는 거죠. 이 시간에 피는 건 buy a jar of peanut butter. 이렇게 되는 거죠. 땅콩버터 한 단지를 사는 거. 이것은 앞에 앞문장입니다. 땅콩버터 한 단지 사는 것은 간단해 보입니다만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 당신이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don't have to는 뭐 할 필요가 없다죠. 당신이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할 필요가 없냐면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냐? 그죠? 첫 번째, 땅콩을 재배하는 것. 두 번째, 그것을 수확하는 것. 이건 수확하다죠. 그로는 기르다고. 땅콩을 기르고 재배하는 것, 수확하는 것. 그 다음에 그것들을 보내는 것. 이동시키다. 쉽하면 배를 태워서 보내는 것. 선적하다, 이동시키다, 배달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것? 가공 공장에다. 이건 가공이죠. 가공하는, 처리하는. 그죠? 가공하는, 처리하는 그 공장이죠. 플랜트하면. 공장에다가 그것을 갖다가 보내는 것. 그래서 보내다 정도 보시면 되겠죠? 쇼핑을. 그 다음 네 번째는 그것들을 뭘로 바꾸는 것? 피넛 버터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 그죠? 이런 것들과 그 다음에 제작, 지금 이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제조죠. 어떤 건? 플라스틱 컨테이너, 플라스틱 용기죠. 플라스틱 용기의 제작에 대해서. 그리고 또 뭐에 대해서? 레이블이죠. 라벨이죠. 상표를 프린팅하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shipping하는 것, 다시 배송하는 것, 운송하는 것. 선적한다 그러죠? 선적한다, 운송한다, 배송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운송하는 것, 1, 2, 3, 4, 5, 6, 7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해 보인다는 겁니다. 결과물만 보는 거죠. 피넛버터 샀구나. 눈도 똑같다는 거죠. 온갖 걸 우리가 들어보니 다 무시하고 그것만 보기, 뇌가 처리하기 때문에 간단해 보인다는 겁니다. 당신의 인터페이스, 당신 눈앞에 보이는 그 인터페이스 있죠. 이것은 단지 need to be stored. 그죠? 당신의 인터페이스는요. 단지 어떨 필요가 있냐면요. 인터페이스. 가게와 약간의 그죠? 가게와 약간의 돈만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여기서 뭐라고 할까요? 인터페이스. 여기서는요. 인터페이스를 좀 의역을 해야겠는데요. 인터페이스가 나와 있나요? 안 보인다. 접촉 영역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난 안 보여서 지금. 고맙습니다. 당신의 인터페이스는 원래 앞에 이런 화면 같은 거죠, 그죠? 접촉 사이에 접촉 영역 인터페이스는 당신의 접촉 영역은 어떤 거다? 당시 뭐만 될 필요가 있어? 상점과 약간의 돈 그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됐죠? 돈이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뭔 말인지 요것만 내면 된다는 거죠. 이런 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1, 2, 3, 4, 5, 6, 7 요것만 접촉하면 된다는 거죠. 땅콩 피넛 버터를 사기 위해서. 유사하게 당신의 의식이죠. 의식은요 즐기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어떤 것? 이것과 유사하게 앞에서 얘기한 것과 유사하게 풍요로운 해석을 갖다가 어떻게? 풍요로운 해석을 갖다가 누리게 됩니다. 뭐에? What's in front of you? 당신 앞에 있는 것이죠.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당신 앞에 있는 것에 풍요로운 아주 풍부한 해석을 갖다가 즐기게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것 없이 without having to concern itself 그 자체를 뭐에 대해서 더 디테일 이런 세부 사항과 연결하고 관련짓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관련지을 필요가 없이 이건 노래부터랑 같은 거죠. without이 전치사니까 ing가 나왔을 뿐이에요. 전치사인데 뭐뭐 없이니까 not에 있으니까 not 해부터니까 너네 붙잖아요. 뭐 말 필요 없이 이런 거죠. 관련질 필요 없이 세부 사항에 관련질 필요 없이 그 버터, 땅콩, 피넛 버터, jar 피넛 버터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왔는지 그런 주변의 세부적인 것에 다른 것에 대해서 관련지점이 없이 관심이 없이 알겠죠? 어떻게 당신 앞에 있는 것에 어떤 풍요로운 해석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there's 뭐가 있습니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많은 것이 있어요? 그 후드, 그 덮개죠. 이 덮개라는 건 뭐예요? 그렇게 그 밑에 숨어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뜻이죠.
알겠습니까?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면에 밑에 이 후드라고 그러죠? 모자 이면에 덮개 이면에는 진행되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몇 번이 되겠습니까? 그런 게 나와야죠.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밑에서 많은 것이 진행된다. 그래서 답이 지금 2번이라고 되어 있죠. How it was generated. 어떻게 그것이 만들어졌는지에 관한 그 세부 사항에 관련 짐이 없이, 알겠죠? 관계시킴이 없이. 당신의 의식의 마음. 여기서 이 셀프는 누구겠습니까? 이 셀프는. 이 셀프는 이겁니다. Your conscious mind입니다. 알겠죠? 당신 자신을, 그것 자신을 관련시킴이 없이. 자, 8번. 이것도 8번도 한번 나와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이거 지울 테니까요. 자신 없는 사람은 한글을 읽으셔도 좋습니다. 한글을 읽으셔도 좋아요. 자, 8번 봅시다. 보세요. 조금 지금 여기는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렵나요? 할 수 있는데 지금 11강이 수능 특강에서 11강이 제일 어려워요. 빈칸이 이거니까요. 알겠죠? 수능 특강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에요. 수능 특강 중에서 전체에서 몇몇 질문 빼고는요. 전반적으로. 자, 보겠습니다. 텔레비전은요. maybe altering,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지도 모릅니다. 이런 뜻이죠. 변경시키다 바꾸다 이런 뜻이잖아요. alter. 그죠? 보통 이 단어랑 동의어로 치죠? 마데파할 이거 있잖아요. 바꾸다. 그죠? 어떤 것과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뇌를 바꿀 수 있냐면요. 밀어붙이는 겁니다. 아이들을 갖다가 일부 아이들, 전부는 아니고 일부 아이들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으로. 그죠? 학습 장애라는 조건으로. 학습 장애라는 그런 상황으로. 디저빌리티 하면요. 이게 학습이라는 뜻이고. 그죠? 디저빌리티 하면 할 수 없는 거니까 보통 장애가 되겠죠. 학습 장애라는 그런 질환. 컨디션 하면요. 조건이라는 뜻도 있고 상황이라는 뜻도 있지만 만약에 병이 나온다면 질환, 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질병. 알겠죠? 디지즈의 뜻이 있습니다. 컨디션에. 어떻든 학습 장애라는 그런 상황이라면 되죠. 여기서는요. 아이들을 학습 장애에다 밀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뇌를 바꿀 수 있습니다. 학습 장애가 일어날 수 있다는 팁이 때문에. 자, 제롬 싱어라는 사람이 지적한 것처럼 지적했습니다. TV는요. 그죠? 그리고 특히 상업용 TV, 텔레비전은요. 자, 어떡하냐? 그것은 현명한 이용이죠. 현명한 이용을 하고 있는 끊임없이 변하는 숏 시퀀스에 끊임없이 이용을 하고 있는 상업용 텔레비전은 네 가지죠. TV 수상기. 즉 특히 상업용 TV 방송국입니다. 어떤 상업용 TV 방송국이냐면 그것의 영리한입니다. 영리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컨스탄틀리 끊임없이 변하는 어떤 겁니까? 끊임없이 변하는 짧은 시퀀스 하면 이어진 장면들, 시간상으로 이어진 그런 화면들, 장면들 이런 겁니다. 시간상으로 이어진 장면들, 시퀀스, 계속 연속된 장면들이 있죠. 시퀀스.
시퀀스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시퀀스 나왔나요? 시퀀스가? 이쪽이군요. 그런 거 보고 있었어. 연속된 한 장면이라고 나와있죠? 이렇게 좋은 표현이 있는데 저렇게 길게 안 써도 될 뻔하네요. 연속된 장면. 알겠죠? 시퀀스. 자, 영리하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러한 짧은 이어진 장면들, 시퀀스, 연속된 장면들을 가지고서 즉 광고 같은 걸로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죠. 화려하고 반짝반짝하면서. 상업용 방송국들, 얘네들은 TV 시상기나 헐드, 우리의 주의를 어떻게 관심을 잡습니까? 뭐함으로써 끊임없는, 그죠? 계속적인 감각의, 감각기관의, 감각의 이런 뜻이죠. 감각의 폭격입니다. bombard가 이게 밤이 이게 뭐예요? 폭탄이잖아요. bombard 폭격하다는 뜻이거든요. 폭격. 그냥 막 쏟아붓는 겁니다. 쏟아봄. 알겠죠? 폭탄 내리는 뜻이. 감각 폭격. 시각적, 청각적 감각 폭격이죠. 그죠? 뭘 할 수 있는 이렇게 하는 감각의 폭격입니다. 극대화하는. 뭐를 극대화해요? 오리엔팅 리스폰스 하면요. 이거 뭐라고 할까요? 오리엔팅 리스폰스 하면 반응, 이건 오리엔팅 리스폰스 뭐라고 말을 못 붙이겠다. 오리엔팅한 반응을 극대화하는. 좋은 건 아니겠죠. 그죠? 오리엔팅하면 무엇을 향하게 하다 이런 뜻인데. 그죠? 오리엔팅 방향을 극대화하는. 이거는 뭐 전문 용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오리엔팅 반응을 갖다 극대화하는 그런 끊임없는 감각 폭격으로 우리의 주의를 갖다 끈다는 거죠. 그죠? 아이들의 반응을 갖다가 극대화해요. 오리엔팅 반응. 뭐가 있나요? 오리엔팅 반응? 밑에 있네요. 네. 지향 반응이라는 뜻이 있네요. 유기체가 어떤 자극에 주의를 기울이는 일종의 각성 반응. 전문 용어죠? 네. 지향 반응. 선생님도 이런 단어를 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느낌인지는 알겠어. 오리엔팅이 몸을 향하게 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향하게 하는 반응이라고 해서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지향 반응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처리할까요? 이 지향 반응이라는 걸 모르면 그냥 오리엔팅 반응을 갖다 극대화하는. 어린아이에게 좋은 건 아니겠구나 생각하는 거죠. 오리엔팅 반응. 그죠? 오리엔팅 리스폰스를 극대화하는 게. 이해되시겠죠? 그러면서 계속 TV에 변화하는 자극적인 것으로서 어린아이의 관심을 끄는 것을 생기는 결과물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계속 한번 가보세요. 어린아이들을 쇼의 프로듀서, PD들이죠? 어린아이 쇼의 프로듀서들은요, 특히 이런 것을 잘합니다. 이 폰도 특히 이런 것을 잘합니다. 아이들 쇼의 프로듀서들은 특히 이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을 좋아한다. 이 폰도 무엇을 좋아하다는 뜻이에요. 잘하다가 아니라 뭘 좋아하냐? 사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인식적 트릭입니다. 그죠? 인식적 트릭, 속임수죠. 기술이라는 뜻이죠. 인식적 속임수. 뭐 하기 위해서? 아이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인식적 트릭을 갖다가 속임수나 기술을, 나쁜 뜻으로 얘기하면 속임수,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잘합니다. 자, 인식적 트릭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러한 jerking, children attention around can lead to shortening and children's attention spans. 이러한 jerking 하면은 몸을 좀 휙휙 젖힌다 이런 뜻인데요. 이러한 jerking 하면요. 모르겠다. 휙휙 젖히는 걸 jerking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jerking한 아이들의 관심이죠. 그죠? 어디? 주변에 잠깐만요. 이러한 아이들의 jerking, 이렇게 휙휙 젖힌, 즉 집중하지 못하는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이런 관심은 can lead to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뭘로 이어질 수 있냐면 shortening, 짧게 하는 것으로. 아이의 attention span 하면 이게 주의 집중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 여기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결과로 인해서 텔레비전의 화려한 광고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아이들이 자꾸 거기에 대해서 막 감각적으로 폭격을 받잖아요. 또 어린아이 쇼의 PD들은 어떤 것? 인식적 트릭도 써요. 그리고 이런 결과로서 이 jerking하는 이렇게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의 관심은 그죠? 주변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은 뭘로 이어질 수 있냐?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주의 집중 시간을 짧게 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주의 집중을 이제 오래 못한다는 거죠. 어떤 거에 대해서. 이거 지금 방금 읽으면서 가슴이 뜨끔했어요. 왜 뜨끔했냐면 우리 딸이 이제 어렸을 때 차라리 인터넷을 접하게 해주셔서 핸드폰을 일찍 줬는데 책을 좋아했거든요. 어렸을 때는요. 근데 요즘에 책을 잘 안 읽으려고 그래요. 긴 거는.
하나를 길게 분석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지금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Joking Children's Operation을 여기서 뭐라고 해석했습니까? 누가 좀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잘 안 보이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Joking 어디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해석이 한글 좀 읽어주세요. 아이들의 주의를 이리저리 흔들면 아이들의 주의 지속 시간 단축을 초래할 수 있대. 그래서 Jocking을 이렇게 해석했거든요. 이거 획획 젖히다 흔들다는 뜻이니까 아이들의 주의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이게 뭐예요? 동명사 주어로 맞네요. 아주 디스가 붙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흔드는 것은 이렇게 독특한 표현입니다. 디스가 들어가서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서 디스 써준 거 이런 거 진짜 처음 봤네요.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동명사 주어로 본 거예요. 아까 전에 나는 현재분사처럼 이거 꾸며주는 걸 본 거고 이 몸을 획 젖히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아이들의 주의 집중을 이렇게 해석한 거고 여기서는 저킹이 획획 이리저리 흔들다니까 아이들의 주의를 이렇게 흔드는 것은 동명사 주어로서 흔드는 것이 뭘로 이어질 수 있냐? 아이들의 주의 집중 시간을 짧게 하는 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재밌는 표현입니다. 계속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It's hard. 자, 이것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나 보세요. 사람들이 컨센트레이터 집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뭐에 집중하는 것은 어렵냐? 가짜 주어죠, 그죠? 얘는 의미상의 주어고 맨날 나오는 거죠. 이게 진짜 주어, 이커트 용법. 집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가지 것에 집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뭐 할 때? 그들이 having their attention, 그들의 주의가 끌려 들어갈 때, 그죠? 그들의 주의가 풀드니까 당겨지는 거죠. 뭐에 의해서? 이런 거에 의해서 당겨질 때 훨씬 좀 더 재미있는 거죠. 비교급 강조죠. 그죠? 훨씬 더 재미있고 참신한이죠. 나블이니까 참신한, 신기한 소설 말고 참신한 것에 재미있으면서 참신한 것에 의해서 그들의 주의가 풀다운, 그렇죠? 풀다운하면 끌려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드로우 같은 거예요. 이게 드로우 이거죠. 끌릴 때, 알겠죠? 끌려 들어가게 될 때 어떻게 해요? 그 어떤 한 가지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표현 좀 알아두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혹시 주관식 서술형 나오면 이 부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들의 관심이 좀 더 흥미있는 것에 의해서 끌려갈 때 한 가지 것에 집중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라는 표현. 특히 이 부분 그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일 때, 그죠? 그들의 관심이 끌려 들어가고 있을 때, 이끌리고 있을 때. 심지어 결국 여기서 eventually라는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기브인, 자 이것도 이 단어도 아셔야죠. 기브인 to 하면요 이 굴복하다. 알겠죠? yield to랑 같은 거예요. 어디에 굴복하다. surrender랑 같은 거예요. surrender. 어디에 졸지 마세요. 굴복하다. 뭐에 굴복하냐면 attention, 그죠? attention and demanding for attention. 관심을 끄는 것에 관심, 그죠? demanding 하면 요구한다잖아. 아까 썼었잖아요. 관심을, 그죠? 관심을 요구하는 것에 굴복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되는 거예요. 흐름을 따라 가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Go with the flow. 즉 관심을 요구하죠. 관심에 대한 요구죠. 아이들의 주의 집중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집중 또는 관심을 얘기하는 거죠. 주의 집중에 대한 요구에 굴복하게 되고 그래서 그걸 보게 되고 그래서 그냥 흐름에 따라서 흘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Go with the flow 흐름에 따라 가다 이거죠. 거스르지 않고 흐름에 따라 흘러가는 것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제 수동적이 됩니다. 왜 수동적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수동적이 된다는 겁니다. 요 단어가 한 단어까지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빈칸, 패시브. 요게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어요. 그들은 수동적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수동적이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면서 쓸모가 없구나. 뭐가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try to. 이것 때문에 분석하는 것이 쓸모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분석하는 것이 어떤 것을 분석하는 것이 쓸모가 없구나. 뭐 때문에? 바로 다음 것이 대체될 것이기 때문에 확 바뀌니까. 그러면 거기 답에 몇 번이에요? 2번이죠. 2번 맞나요? 2번 있네요. 또 다른 것이 come along 올 것이고 그것이 첫 번째 것을 대체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석하고 있는 건 다른 뒤에 거 나와서 다른 거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 왜 생각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집중적으로 오래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문장, 맨 마지막 문장도 별표해 놓으시고 이것도 주관식 서술형으로 그러니까 제 빈칸 써놓고 거기에 들어가 알맞은 말 이런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하고 좀 쉬었다 합시다. 힘든데 하나만 더 우리 11강은 마무리하고 쉽시다. 11강 마무리하고 한 10분 이상 쉴게요. 천천히. 요거 한 두세 개만 하고 끝낼게요. 자 1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10번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짧죠? 이거 짧으니까 뭐 이거는 그렇게 길게 안 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네요. 안 짧구나. 그쪽 너무 짧아버렸네. 자, 가겠습니다. 자, 0. 어린 도메스틱 불자면요. 황소를 얘기하는 거죠. 숫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불자면 소주가 카우 하면 보통 암소죠. 그죠? 그 다음에 불 하면 숫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얘네들을 뭐라고 합니까? 캐틀이라고 하죠. 캐틀. 소를 얘기하고 카우는 암소, 불은 숫소. 물론 악스란 단어도 있죠. 황소라고 그래서. 그죠? 악스. 황소죠. 그죠? 황소, 숫소, 황소, 약간 남자 소죠. 카우 하면 암소. 뭐 소를 다루는 게 몇 개 더 있거든요. 자, 어린 사육되는 길러지는 이건 길러지는이죠. 길러지는 숫소는 드물게 그러워 성장합니다. 뭐 주위에서 좀 더 나이 든 물입니다. 그죠? 털다 물이고요. 사이어라고 해서 이거는 동물의 아빠. 그러니까 수컷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그러니까 수컷인 아빠. 알겠죠? 아비. 그러니까 동물의 아빠를 얘기해서 사이어라고 그래요. 만약에 걔가 여기 있는데 새끼가 있는데 걔들이 읽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걔한테 물어보고 싶으면 누가 아빠니? What's your sire? 알겠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What's your father? 이래도 돼요. 같은 거긴 한데 동물의 아빠를 얘기할 때. 자, 조금 더 나이든 무리 아비 주위에서 성장하는 경우가 잘 없죠. 자, 왜 그러냐? 따라서 그 결과 그것들은 이제 지들끼리 모여서 자라는 거죠. 사람이 키우니까. 그것들은 기회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기회를 갖지 못해요? 싸울 수 있는 기회. 더 나이 들면서 더 강한 숫소와 싸울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보통 크면서 반항하잖아. 얘네들도 반항하거든요. 그때 좀 싸우고 한 대 얻어맞고 그러거든요. 얘네도 그런 거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동물이든 인간이든. 왜냐하면 독립을 해야 되니까 부모에게 특히 아빠에게 적개심을 느끼게 돼요. 어느 정도. 적개심을 느끼게 되고 독립해야 돼서 그래요. 안 그러면 독립이 안 돼요. 그건 그 호르몬에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상하게 아빠가 꺼림칙해졌어? 독립할 때가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엄마는 좀 달라요. 엄마는 좀 다른데 그래서 그게 모성이 좀 위대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홀문에 나오는데 홀문에. 근데 그때 어색함을 이기게 해주는 게 뭐냐? 어렸을 때 많은 접촉과 대화와 그런 것이 이제 그 어색함을 이기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 대화 접촉이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것과 좀 더 나이든 즉 아빠나 그 주위의 어른 소수들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게 되고 또 어떤 기회가 없게 됩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없죠. 관찰할 기회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무리에 그죠? 뭐로서 롤 역할 모델로서 그 무리의 아빠들 그죠? 수컷들 그것들을 관찰할 기회가 없게 됩니다. 역할 모델로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대신에 그것들은요 서로 무리가 지어집니다. 이 그룹하면 무리가 지어져요. 함께 무리가 지어져요. 조그마한 새끼들끼리. 어디에서 피드 판자면요 이거 먹이를 주는 우리 이걸 뭐예요? 먹이를 주는 우리 사육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사육장과 그 다음에 이건 목초지, 패스처. 이제 방목했을 때 목초지. 여기에서 자기들끼리 무리가 지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요, 사육장이나 목초지에서는요, 그들은 뭘 할 수 있냐면 그것들은 and, wher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게 where죠. 그리고 거기에서 그것들은 서로 몸싸움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의 플레이풀, 놀이, 그죠? 그들의 즐거운 같은 나이 또래의 짝이죠. 그들의 놀이를 하는 에이지 메이트 하면 같은 연령대의 짝들과 같이 몸싸움을 할 뿐이라는 거죠. 절대 큰 애들은 없는 거니까. 그것들이 어떻기 때문에 서로 비슷비슷하겠죠. 너무나 동등하게 어떻기 때문에 매치드 서로 필적하기 때문에 매치하면 시합이 서로 어울리다 이런 뜻이에요. 서로 동등하게 맞아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들이 너무나 동등하게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루다. 야, 아래 옷이 위에가 매치가 잘 된다. 조화를 이루다. 잘 맞아 들어가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또는 어떻게 잘 시합이 되다. 너무나 잘 조화를 이뤄서 그죠? 막상 막하이기 때문에 매치란 말 좋은 말 없을까요? 매치. 대등하다 이런 뜻이 있네요. 그죠? 너무나 대등하기 때문에 조화를 이뤘다는 건 대등하기 때문에 그것들은요 뭘 개발하지 못합니까? 발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능력을 발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건 측정하다예요. measure의 뜻이에요. 게이지라고 해서 측정하다. 무엇을 측정하다, 평가하다 할 때 우리가 보통 뭘 써요? 뭐 estimate 이런 거 쓰잖아요. 그죠? 측정하다, 평가하다, measure 이런 거 쓰잖아요. 측정하고 잴 만한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서로의 힘을 갖다가 측정할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맨날 몸싸움하면 측정할 수 있지 왜 못해? 이렇게 하는 게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도 측정할 수 있거든요. 뭐 함으로써? 보여줌으로써. 보여주다 과시하다죠. 뭐를 보여줌으로써? 공격적인 실제로 몸싸움, 레슬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레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인 행동만으로 하는 거 있죠. 뭐 이런 거 있죠. 즉 실제로 하면 크게 다치니까 공격적인 행동만으로 보여줌으로써 서로의 힘을 가늠하는 것. 그것을 배울 기회가 없다는 거죠. 발전시킬 기회가. 왜? 공격적인 기회를 보이면 네가 뭔데 하면서 갖다 부딪히는 거죠. 근데 커다란 소랑 같이 자라다 보면 커다란 소가 이놈하면서 이렇게 쿡쿡 하면 무서워서 이렇게 되잖아. 쟤는 안 싸워봐도 제가 더 세겠구나. 이걸 알아차렸을 때 그걸 알아차릴 기회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까지. 그죠? 그런 기회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가보시면 사실상 그 showing match in impedance becomes prepared methods. 뭐에 있어서 settling a score just contact board. 사실상 아주 좋은 showing match. 이건 뭐예요? 좋은 showing이 아니군요. 쇼부군요. 훌륭한 서로 밀치는 이거죠. 이거 쇼잉으로 봤어. 그래서 난 누가 이게 쇼부죠. 밀치다 이 뜻이죠. 여기서 밀치다 이 뜻입니다. 서로 밀치는 훌륭한 서로 밀치는 시합은 어디에서? 사육장에서. 밀치다. 쇼잉으로 봤을 때 해석이 어색하지. 자, 아주 서로 밀치는 서로 시합은 사육장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된다는 겁니다. 프리파드 선호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선호되는 방법이다. 그죠? 서로 밀치는 것은 그죠? 선호되는 방법입니다. 뭐 하는 데 있어서? 세틀링 스코어. 그죠? 이거는 우열을 겨루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정하는 거, 스코어를 정하는 거니까. 그죠? 무슨 분풀이하다 설욕하다로 되어 있네요. 분풀이하다 설욕하다. 우열을 겨루다 아닌가? 세틀링 스코어가. 어떤 것? 어쨌든
단지 이렇게 하기 위한 세틀링 스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세틀링 스코어. 우열을 겨루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은데. 자, 뭐 하는 거예요? 지루함입니다. 이 내용은 이거죠. 지루함을 카운트하면 상쇄시킨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무리장이 있으면 지루하잖아. 그 지루함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단지 지루함을 상쇄시키기 위한 세틀링 스코어, 서로 힘을 겨루는 것. 이런 힘을 겨루기 위한 것에 선호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난 그렇게 해석했는데 여기 보니까 세틀링 스코어가 분풀이하다는 뜻이 있나 봐요. 무엇은? 분풀이하는 화를 딴 데 푸는 거죠. 지루함만 있어. 답답하니까. 그죠? 분풀이하다, 설력하다는 뜻이 있나 봐요. 세틀링 스코어가. 근데 이거보다는 분풀이하다로 갈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 생각에는 지루함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 점수를 갖다가 어떻게 결정하는 거니까 뭐예요? 서로 우열을 겨루는 그런 선호되는 방법인 겁니다. 나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우열을 겨루는 계속 한번 보시겠습니다. As a result, 따라서 these young bulls, 이 어린 소들은요 학습하게 됩니다. 뭐를 학습하게 되냐면 이런 걸 학습하게 됩니다. 그죠? 모든 그 지배적인 모든 지배적인 다툼이 디스퓨트 원래 논쟁이라는 뜻이거든요. 소들이 음매 논쟁할 수는 없잖아. 네가 이번에 앞에 갈래? 이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모든 지배적인 다툼이 불화가 해결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뭐에 의해서 해결되느냐? 신체적인 물리적인 충돌에 의해서 해결되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부딪히고 나서야 해결되는 거야. 얘네들은 아까처럼 공격적인 행위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뭐한 결과를 낳으면서 요러요러한 결과를 낳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뭐뭐한 결과를 낳으면서 분사구문이죠. 어떠한 결과를 낳으면서 어떤 결과를 낳으면서 비교급 강조죠. 훨씬 더 심각한 부상이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훨씬 더 심각한 부상이라는 결과를 낳으면서 그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거는 값비싼 그죠? 그리고 값비싼 대체 소들? 이거 모르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야생에서 보다 흔한 것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생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것보다 알겠죠?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더 심한 부상이라는 결과를 나오면서 왜? 그냥 무조건 부딪혀야 된다는 거야. 공격만 해서 거기서 만족한다? 공격하는 실력만 해서 겨뤄보고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다 해볼만 했으니까. 알겠죠? 네. 심각한 부상 그리고 그것을 값비싼 숫소의 대체라는 걸 낳게 된다는 거죠. 모르겠어 이게 뭔 말인지. 자 계속 가보시면 Let your young bulls 여러 우리의 어린 새끼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것 그 방법이 나왔어요. 이게 목적어죠. 이렇게 허락하는 겁니다. 그러고 성장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어디에서? 목초지에서 누구와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이 든 소들과 함께 목초지에서 성장하도록 어린 소들을 성장하도록 두는 것은 여기까지 주어가 왜 이렇게 길어졌어요? 동명사로서 이게 여전히 저기 살아있으니까 동사로서의 성질이 살아남아 있으니까 목적어를 갖다가 계속 취하고 있는 거죠. 동사로서 이 동명사지만 동사도 형태의 성질이 살아남아 있어서 동명사 군 거죠.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여기 전명구에 들어간 거죠. 이게 길어진 거죠. 동명사구에다가 즉 나이 든 소들과 함께 목초지에서 함께 살게 함으로써 이게 메이크스 연결되는 거죠. 왜? 동명사 주니까. 이것은요, 이 허락하는 것은 그들이 대미 가리키는 건 영물주죠. 그 어린 소들이 더 잘 적응하게 해줍니다. 적응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주게 됩니다. 그죠? 뼈대는 뭐야? 요렇게 허락하는 것이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줍니다. 이게 뼈대죠. 이렇게 허락하는 것이 뭘 만들어요? 그들을 좀 더 잘 적응하게 만들고 그것들에게 이건 어린 소들에게 기술을 갖다가 주게 된다는 거죠. 어떤 기술입니까? 필요한 기술이죠. 뭐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에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이죠. 직접 겨루지 않고도 서로의 상처를 내지 않고도 서로의 힘을 갖다가 알아볼 수 있는 기술. 그치? 그게 나와야겠지. 그럼 거기 4번 보시면 해결하다에 리졸브 나와있네. 아까 전에 해결하다, 풀다, 해결하다, 결심하다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4번 보시면 해결할 수 있는, 그죠?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뭐를? 대부분의 지배 다툼입니다. 스트러글즈가 다툼이죠. 더미넌스가 지배고 4번에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지배 다툼을 갖다가 뭘 통해서? 디스플레이, 과시, 나 배틀, 전투가 아니라
알겠죠? 전투가 아니라 하는 과시, 서로 공격적인 행위 정도. 그것에 의해서 지배적인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되는 기술을 그들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왜 4번이 답이 되는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셨습니까? 네, 리졸브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네, 거기서 나온 레졸루션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11강은 이렇게 제일 긴 거 마무리했습니다. 11강이 제일 많았어요. 6개로. 네. 조금만 쉬었다가 한 2개 정도, 2개, 3개 정도 9강으로 가겠습니다. 9강. 그러니까 조금만 쉬었다.